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아버님.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한 자신의 모습이 어제와는 다르게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젊은 시절 세상을 호령할 듯 넘쳐 흐르던 그 뜨거운 에너지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물을 잔뜩 머금은 손뭉치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남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이 60대, 70대라는 나이에 고개를 넘으며 겪게 되는 신체의 변화는 단순히 주름이 늘어나는 외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적인 불꽃이 사그라드는 듯한 깊은 상실감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간 내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의 말 못할 속사정과 건강 고민을 상담하고 치료해온 의사 김영숙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바라는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병원 문을 두드리며 호소하시는 증상은 대개 비슷합니다. 낮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밤이 되면 만사가 귀찮아지며 부부 관계는커녕 남성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멈춰버린 것 같다는 절망감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분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체념하거나 혹은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워 혼자 끙끙 앓다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충격적이고도 희망찬 의학적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무기력함과 기능 저하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시스템, 즉 신경과 혈관이라는 생명선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단돈 100원짜리 알약 하나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특정 영양소 하나를 제대로 공급해 주는 것만으로 이 멈춰버린 엔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김 원장이 또 무슨 약을 팔려고 저러나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비싼 보약이나 수천만 원짜리 시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체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핵심적인 생리학적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핵심 성분은 바로 비타민 B12, 즉 비타민 B12입니다. 많은 분이 비타민이라고 하면 그저 피로 회복에 좋은 영양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비타민 B12는 단순한 영양 보조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신경계를 보호하고 혈관을 청소하며 세포의 에너지를 점화시키는 생명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몸이라는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토록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난 30년간 진료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의 임상 데이터와 그들이 보여준 놀라운 변화를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2살의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급격한 체력, 저하와 남성 기능의 상실은 그분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신 박 선생님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바닥만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함께 오신 사모님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예전에는 호랑이 같던 사람이 이제는 종이 호랑이도 못 됩니다. 박 선생님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낮에는 소파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우울감에 빠져 가족들과의 대화조차 거부하는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을 괴롭히는 것은 나는 이제 남자가 아니다 라는 깊은 패배감이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과 마주 앉아 차분히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대되는 게 하나도 없고 제 몸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좋다는 보약은 다 지어 먹어보고 비뇨기과에서 비싼 주사도 맞아보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그때뿐, 며칠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오히려 더 큰 무기력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박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아버님들의 숨겨진 고통일 것입니다. 저는 박 선생님의 차트를 꼼꼼히 살피며 혈액 검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가 놓치기 쉬운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타민 B12의 수치가 정상 범위의 가장 아래쪽 경계선에 걸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정상이라고 판독될 수 있지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는 명백한 결핍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 필요한 것은 비싼 호르몬 주사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몸은 지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불꽃이 꺼져 있고 신경을 전달하는 전선이 낡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불꽃을 다시 살리고 전선을 수리하는 기초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수천만 원을 써도 안 되던 것이 고작 비타민 하나로 해결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B12가 남성의 활력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영양 공급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의학적 원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왜 그동안 여러분의 노력이 헛수고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는 마치 작은 발전소와 같아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음식물이라는 연료에 불을 붙여주는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자동차가 휘발유만 가득하다고 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듯 점화 플러그가 없으면 시동조차 걸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세포 속 점화 플러그인 비타민 B12가 고장나거나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연료는 계속 들어오는데 불이 붙지 않으니 에너지는 안 생기고 타지 않은 연료는 노폐물이 되어 몸속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경계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감각과 운동, 그리고 남성의 발기라는 현상은 뇌에서 내린 명령이 신경이라는 전선을 타고 해당 기관까지 전달되어야 일어나는 전기적 현상입니다. 비타민 B12는 이 신경 전선을 감싸고 있는 미엘린 수초라는 피복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전선 피복이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중간에 새거나 합선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여 신경 피복이 벗겨지면 뇌에서 아무리 일어나라, 단단해져라 라고 명령을 내려도 그 신호가 중간에 사라지거나 엉뚱한 곳으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고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성의 그곳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신경 전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명백한 물리적 고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수 있는 혈관 청소 기능이 있습니다. 남성의 활력, 특히 발기력은 혈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음경의 해면체는 거대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피가 순식간에 그곳으로 쏠려 들어가 꽉 채워져야만 단단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주 고약한 독소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찌꺼기인데 마치 혈관 속을 떠다니는 미세한 유리 조각이나 면도날과 같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 내벽을 긁고 상처를 내면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혈관이 녹슨 수도관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피가 원활하게 흐를 수 없습니다. 뇌에서 신호를 보내 혈관을 확장시키려 해도
이미 굳어버린 혈관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장년 남성들이 겪는 발기부전의 가장 근본적인 혈관성 원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독소를 우리 몸에 유익한 아미노산으로 바꿔주는 유일한 해결사가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가 충분하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떨어지고 혈관 내벽이 재생되며 혈관의 탄력성이 회복됩니다. 즉, 비타민 B12는 억지로 혈관을 늘리는 약물이 아니라 혈관 자체가 스스로 확장하고 수축할 수 있는 본연의 건강함을 되찾아주는 근본 치료제인 셈입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 오랫동안 위장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이 밝혀집니다. 많은 어르신이 속이 쓰리다며 위산 억제제나 소화제를 습관처럼 드십니다. 또는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B12는 위산이 충분해야만 흡수될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영양소입니다. 위장에서 분비되는 내인자라는 단백질과 결합해야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위장 기능이 떨어져 위산 분비가 줄어들거나 위장약을 장기 복용하여 인위적으로 위산을 억제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비타민 B12는 흡수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박 선생님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 드셨던 위장약이 역설적으로 남성성을 앗아가는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반드시 비타민 B12를 별도의 방법을 통해 그것도 고용량으로 보충해야만 하는 의학적 이유입니다. 음식만으로는, 그리고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소량으로는 이미 고갈되어 버린 체내 저장량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이러한 기전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일반적인 알약이 아닌 아주 특별한 형태의 비타민 B12를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만 저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2부에서 더욱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활력 저하는 단순 노화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점화 플러그의 고장 신경 전선의 피복 손상, 그리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 B12도 아무거나 먹어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시중에는 효과가 거의 없는 저가형 제품들이 넘쳐나고 잘못된 복용법으로 인해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 몸에 들어와서 즉각적으로 신경을 복구하고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진짜 비타민은 따로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의사들이 가족에게만 몰래 알려준다는 비타민 B12의 황금 복용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먹어야 효과가 10배, 20배로 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 B12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밤의 회복력을 높여주는 기적의 숙면 회복, 차 만드는 법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1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울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바로 다음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부 기적의 솔루션, 황금 복용법과 회복의 밤. 존경하는 아버님 여러분, 1부에서 우리는 왜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은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신경과 혈관, 그리고 에너지 대사의 붕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가 비타민 B12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여 닫혀버린 활력의 문을 열 것인지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선생님의 사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박 선생님께 처방한 것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비타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국에 가서 비타민 B12 주세요 라고 하면 약사는 대개 2가지 중 하나를 권할 것입니다.
하나는 시아노코발라민이고 다른 하나는 메틸코발라민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시아노코발라민은 값이 싸고 구하기 쉽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간을 거쳐 한 번 더 가공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비활성형입니다. 젊고 건강한 간을 가진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나이가 들어 대사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몸에서는 이 변환 과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먹어도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거나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메틸코발라민은 우리 몸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활성형입니다. 이것은 마치 원목을 가져다가 가구를 만드는 수고로움 없이 이미 완성된 최고급 가구를 바로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메틸코발라민은 체내에 들어오자마자 손상된 신경을 찾아가 복구하고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독소를 즉각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약국에 가시거나 제품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활성형 비타민 B12, 즉 메틸코발라민으로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박 선생님께 드린 첫 번째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권장 섭취량은 그저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양일 뿐입니다. 이미 결핍이 심각하고 증상이 나타난 상태라면 치료 용량이 필요합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하루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고용량을 섭취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타민 B12는 수용성이라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것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오히려 초기 3개월 동안은 몸속에 고갈된 탱크를 채운다는 생각으로 충분한 양을 공급해 주어야만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년층은 위장 기능 저하로 인해 알약을 삼켜서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설하정, 즉 혀 밑에서 녹여 먹는 방식입니다. 우리 혀 밑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위장이나 간을 거치지 않고 영양 성분이 곧바로 혈관으로 흡수되어 전신으로 퍼지는 일종의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같은 경로입니다. 알약을 물로 삼키지 마시고 혀 밑에 넣고 사탕처럼 천천히 녹여 드십시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주사를 맞는 것과 거의 대등할 정도로 빠르고 강력한 흡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양치하기 전에 혀 밑에 넣고 녹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침의 의식입니다. 제가 박 선생님께 강조한 또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해하지 말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되고 혈액이 맑아지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한다면 다 지어가는 집을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B12의 효과를 극대화해줄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혼자 일할 때보다 친구들과 함께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친구들은 바로 비타민 B6와 엽산입니다. 이 삼총사가 뭉치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고르실 때는 메틸코발라민을 기본으로 하되 비타민 B6와 엽산이 함께 들어있는 복합제 혹은 각각을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혈관 건강을 되찾는 지름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낮 동안의 활력을 위한 공격적인 처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새 몸이 이완되고 깊은 잠을 자야만 낮에 공급한 영양소가 제 역할을 하고 손상된 신경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밤에 잠을 설치고 긴장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 선생님께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밤의 회복차를 선물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차는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수면제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 안정제입니다. 준비물은 마그네슘 가루, 생강, 그리고 계피 가루입니다.
이 세 가지의 조합은 의학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레시피입니다. 첫째 마그네슘은 천연 이완제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흥분된 신경을 가라앉혀 깊은 잠으로 유도합니다. 또한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는 특효약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생강은 천보일러입니다. 나이가 들면 손발과 하복부가 차가워집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따뜻한 혈액을 몸 구석구석까지 보내줍니다. 밤새 몸이 따뜻해야 면역력이 올라가고 재생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셋째 계피는 혈당 조절자입니다. 잠자는 동안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하면 숙면을 취할 수 없고 혈관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마그네슘 가루 한 스푼 생강즙이나 얇게 썬 생강 한 조각, 그리고 계피 가루를 아주 조금 넣으십시오. 이 차를 잠들기 1시간 전에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내 몸에게 주는 따뜻한 위로이자 내일의 활력을 위한 충전의 시간입니다. 박 선생님은 이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아침에는 혀 밑에 메틸코발라민을 녹여 드시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회복차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금주를 실천하셨습니다. 술은 비타민 B12를 파괴하고 신경을 마비시키는 최악의 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줘도 술로 씻어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박 선생님은 3개월 동안 술을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3개월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박 선생님의 모습은 제가 처음 배웠던 그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피부에는 윤기가 흘렀으며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 지난 주말에 10년 만에 아내와 함께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정상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갔는데도 숨이 차지 않더군요. 그리고 아내에게 다시 남편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은 한 남자의 뜨거운 감격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아내분께서도 제게 따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남편이 건강해지니 집안 전체에 웃음꽃이 피었다고 말입니다. 존경하는 아버님, 여러분, 이 기적은 박 선생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죽는 순간까지 스스로를 회복하려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고 필요한 재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첫째, 활성형 비타민 B12, 즉 메틸코발라민을 고른다. 둘째, 하루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아침 공복에 혀 밑에서 녹여 먹는다. 셋째, 비타민 B6와 엽산을 함께 섭취하고 저녁에는 마그네슘 생강차로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실천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몸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돌보겠다는 그 의지가 어떤 명이나 명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알약 하나와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여러분의 굳은 결심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3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가장 위대한 치료자는 결국 환자 자신이라는 것을 매일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불씨를 거대한 활력의 불꽃으로 피워 올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침이 상쾌한 활력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모든 밤이 깊고 평온한 휴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박 선생님처럼 건강한 미소로
원장님 덕분에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건강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님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